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조국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말들이 많네요. 조국이 잘했다. 자유한국당이 너무 못했다. 또 반면에 조국은 무덤을 팠다. 자유한국당이 무덤을 파놓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까 방송할 때 저는 막 화냈어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왜 이렇게 무능하냐. 진성호 전 의원이 가면 이거보다 훨씬 잘하겠다. 다 싹 쓸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오늘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자유한국당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신혜식 대표는 청문회 생중계를 보면서 화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이제 오전 거는 다 봤습니다. 뭐 전체를 보고 계속 봤는데 근데 느낀 게 뭐냐면 일단은 민주당 의원들이 매를 많이 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여당 원내대표는 너무 청와대 편을 드는 티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 홍영표 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중도적인 국민들이나 야당 지지자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하다. 지금 무슨 청와대 핫바지냐, 허수아비냐. 두 번째, 자 오늘의 연합뉴스 기사. 연합뉴스는 아시다시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통신사입니다. 근데 오늘 가장 많이 본 정치 뉴스 제목이 이겁니다. 단언컨대 민간 사찰 없다. 조국 야당 의혹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 이겁니다. 네. 제목만 보면 뭐 조국이 뭐 엄청나게 잘한 것처럼 보였죠. 근데 제가 오전에 본 거로는 조국은 좀 어벙어벙. 네, 좀 그런 것도 보였어요. 조어벙이라고 부를 만큼 조어벙. 보복됐습니다. 왜냐하면 조어벙. 예, 좋네요. 예. 왜냐하면 일단은 조국은 국회에 처음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국회의원들이 뭘 묻는지를 잘 모르고 준비된 답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라는 식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는 그런 짓 안 한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뭘 묻는지도 모르고 뭐 혼자 답하고 싶은 대로만 답하다 보니까 야당 지지자들, 특히 문재인을 싫어하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뭐 알고 있는 거야? 게다가 조국이 제가 어떤 부분은 본인이 말하는 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말하는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뭐 민간 부분 사찰하다가 뭐가 나올 때는 뭐 검찰로 이첩한다. 그래요. 그 자체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왜? 무슨 권리로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민간인을 사찰합니까? 게다가 용어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민간인 사찰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억할지 모르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댓글 사건 이럴 때도 보면 민간인 사찰이냐 뭐냐에 대해서 좀 구분이 애매합니다. 어디까지가 그건지. 예. 근데 두 번째, 동향파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동양파. 문재인 청와대가 하면 동향파악이고 박근혜 청와대가 하면 사찰이고. 민간인 사찰이냐. 예. 이런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민주당의 무슨 고문인가 할 때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윤회 문건이 막 터지고 할 때인데 그때 문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쨌거나 니들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일 아니냐. 그러니까 박근혜 네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국무총리실, MB 국무총리실 안에 범죄 뭐 집단 조직이 있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김태우를 자꾸만 범죄자로 몰고 하지만 김태우가 그러면 뭐 청와대 외부에 있던 민간인입니까? 아니죠. 청와대 행정요원입니다. 자기들이 뽑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태우가 문제가 있으면 그 상급자는 반부패 비서관이고 그 상급자는 조국인데 그거에 대한 죄송함은 거의 없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건데 그 책임이라는 게 이 김태우를 갖다 엄벌하는 게 책임지는 거라는 듯이 말하는 것. 예. 그러니까 그걸 들어보면 문재인 지지자들은 뭐 기분 좋아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는 국민들의 대표한테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그 나경원 의원이 첫 질의 때는 좀 세게 나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았는데 문제는 그거는 강론이 아니라 총론이고 그 다음에 팀 플레이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쵸. 준비해서. 근데 제가 보니까 김도읍이나 곽상도나 다들 팩트에 대한 뭘 준비를 좀 한 것 같은데 이게 그 일반 시청자들 국민들한테는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7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마이크가 꺼지면 적극 중단하고 그 다음 사람한테 바톤을 넘겨주고 이런 작전을 좀 짰어야 되는데
이게 그쵸.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저도 근데 전부 다 못 봤기 때문에 뭐 그 뒤에 또 더 잘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전 시간에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 반면에 그걸 보면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순간 일반 국민 중에도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거 뭐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좀 윽박 지르고 자기들이 뭐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적반하장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다 갖습니다. 그러니까 신혜식 대표가 열받고 뭐 하는 것처럼 예. 오히려 분노를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반드시 100%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어쨌든 올해 마지막 날에 좀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한 한 방이 그렇죠.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부족합니다. 자유한국당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예. 네. 상대편이 경기력이 상당히 출중하고 말이죠. 준비를 잘 해왔는데 이쪽은 좀 부족하고 정보력이 떨어지면 팀 플레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팀 플레이가 안 되다 보니까 보는 사람은 답답하고 말이죠. 그렇죠. 또 중간에 심판은 완전히 여당과 청와대 편을 들다 보니 예. 이것도 뭐 엉망진창 돼버린 부분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들 거예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니 그러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일했던 사람이 문재인 정부 일했으니까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탓이야? 그리고 그 사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 범죄행위 처벌하면 다 그만이야? 그리고 또 행정관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행정요원. 예, 요원의 첩보행위. 그런데 행정관의 첩보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방치하다 갑자기 어느 날 문제 삼아갖고 처벌하면 그만이야? 그거 다 보고 받았을 거고 폐기한 부분은 폐기했겠지만 문제는 말 그대로 청와대 안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것이 벌써 1년 이상, 2년 가까이 있었다면 그 전에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다 볼 거 다 보고 숨길 거 다 숨기고 이제 와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탓하는 이 조국과 임종석의 모습을 보면서 뻔뻔하다. 그 뻔뻔함이 드러나는데 자유한국당이 공격을 못하니까 화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일단 그래도 저는 떡밥을 많이 깔아놨다고 네.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그 보면 이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자, 그 사업가 최모 씨, 예. 김태우 사관이 뒤를 봐줬다고 주장하는 그 사업가 최모 씨가 예. 그 사람이 김태우를 청와대에 넣었다고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최모 씨가 그 김태우의 프로필 같은 걸 갖다가 민간인에게 맡겼다고 했는데 그 민간인까지는 조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오늘 어쨌든 간에 조국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모 실업관은 고등학교 동문인 거는 맞지만 나는 일면식도 없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연락 주고받은 일이 없다. 본 입을 말했습니다. 네. 만약에 언론이 이를 뒤집는 보도가 나온다면 그렇죠. 한 방에 가버립니다.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그러면 법무부에서 김태호를 추천했다. 그 명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한번 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누구의 말을 두고 김태호를 넣었을까? 조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평소에 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뭐가 문제 생기면 막 핸드폰도 압수해서 막 불법적으로 막 뒤지고 뭐 포렌식 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거짓인데 이번에도 뭐 신재민 씨나 뭐 외교부 관리들 이야기 들어보면 언론에 뭐 보도만 되면 불량의 보도만 되면 일단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친다는 거 누가 네. 언론 유출했어. 근데 자 이번에 이걸 보면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김태우를 추천한다는 추천서를 민간인에게 줬다는 건데 그럼 이 민간이 청와대에 줬을까? 법무부에 줬을까? 왜? 이자들의 기준으로 하면 김태우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이 왜 들어옵니까? 자기들 말로 뭐 적폐 덩이라는데 불순물 보고를 한다는데 이런 사람을 왜 넣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1년 반 가까이 근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왜 그러면 두고 받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늘 하루 동안은 조국과 임종석이 살아날 수 있지만 앞으로 언론이 취재를 하고 야당이 캐기 시작하면요. 저는 못 견딘다고 봅니다. 저는 딱 좀 봤... 충분히 못 견딘다고. 뭐, 근데 저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게 딱 단계질 보이는 게 박근혜 때도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찌라시 가지고 이렇게 뭐 흔드느냐. 뭐, 김기춘 실장도 웃기지 마.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그게 하나둘 사실을 밝혀주고 또 그걸 폭로한 사람은 무혐의입니다. 무죄입니다. 네. 오히려 땅 별건으로 그냥 뭐 그렇죠. 구속시키고 했지 이 건만 가지고는 조홍천, 박관천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좋은 이야기 했습니다. 임종석인가 조국하고 이제 붙을 때 한 말이 임종석하고 붙을 때입니다. 네. 나경원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김태우가 거짓말하고 허위 사실을 했으면
명예훼손으로 그러지. 니들 왜 못 거냐? 기밀 누설로만 그러냐. 네. 지금 임종석 실장 이름으로 김태호를 고발했는데 그게 공무원 기밀 누설입니다. 혐의가. 네. 명예훼손 아닙니다. 네. 명예훼손과의 차이가 뭐냐면 기밀 누설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언론에 줬다는 게 기밀 누설이고 그렇죠. 이거는 양심적 고발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명예훼손은 뭐냐면 김태호가 언론에 준 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는 건데 만약에 임종석이 김태호를 허위사실로 건다고 하면요 수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우영건이가 정말 1,000만 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들어가면 오늘도 뭐 그 제가 볼 때는 뭐 조국 임종석 어리버리 답변하는 게 특히 조국 뭐 이 우윤건 대사는 1,000만 원 받은 게 있고 1억 받은 두 개 혐의가 있습니다. 근데 1억 받은 혐의를 이야기하고 1,000만 원은 제가 볼 때 오전에는 제대로 이야기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럼 한번 수사하자, 네. 까자. 까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겉으로는 오늘 뭐 거기서는 야당 의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조국석을 뭐 거짓말한다고 해서 거기서 뭐 책상 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할 수 없는 거면 넘어가는 건데 다만 그들이 모르는 뭔가 팩트를 가지고 들이미는 데는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는. 네. 그렇지만 오늘 청와대 임종석과 조국이 했던 말들을 가지고 2차 조사에 들어가면요. 저는 곧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철이가 오늘 시작하자마자 네. 이 김태우와 이 실업과 최모 시간에 녹취 파일을 틀었습니다. 네.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 줬다는 건데 청와대 아니면 법무부나 이쪽에서 줬다는 건데 네. 이거는 청와대도 뭔가 알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거 공개 안 했거든요. 네. 야당이 못하고 여당이 했다는 거는 자기들도 뭔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기선제압용으로 받아서 한 건데 의외로 또 그 서영교라고 있습니다. 그 좀 네. 아시죠? 그 아, 여성분. 조금 그 국민들로부터 혐오를 받았던 분 그렇죠. 아니까 본인들 뭐 이상 그래가지고 그래가 맞아요. 탈당까지 되고 출당까지 됐다가 뒤늦게 이제 다시 들어온 사람인데 예. 어쨌든 국민들 눈을 찌푸리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비도덕적인 일을 해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또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거기는 뭐 이상합니다. 보면 뭔가 이렇게 뭐 뭔가 전과가 없으면 이런 이해찬도 그럼 좀 이상한 사람들만 그 자리에 있는데 예. 서영진은 또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런저런 자료를 그냥 요청하는데 그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순간에 이철이는 원내 수석 부대표를 모르는 거를 이철이는 또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민주당도 제가 볼 때는 질서가 없어요 지금. 맞아요. 믿는 사람한테만 정보를 주는 건지 네, 아니면 뭐 믿는 일본을 사람한테. 모르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해하기 힘들다. 게다가 오늘 앞건은 저는 베스트 상은 딱 한 명 주고 싶습니다. 네. 박범계라고 했습니다. 박범계. 예, 나름대로는 뭐 친문 친노 핵심인 것처럼 하는데 이 국회의원이 오늘 거의 뭐 조국 찬양을 했습니다. 뭐 질문을 하면서 무조건 조국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조국. 그걸 뭐 하는 듣는 사람들은요. 저게 역겹죠. 저게 국회의원이야. 저게 무슨 청와대 무슨 시다발이냐. 저는 청와대 시다발이라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국회의원입니까? 같은 말을 해도 일문일답을 질문하고 답변.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거기서 조국을 연호하고 뭐 정말 전 듣다가요. 좀 구역질이 나와가지고. 저도 막 열받아 갖고 말이죠. 아니 여당이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여당 청와대 돕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보는 또 많은 국민들은 참 아이고 요건 내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걸 보면 저는 반드시 오늘 이 운영위원회가 여당에 유리한 거라도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여당이 잠시 뭐 큰 감흥 없으니까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무덤을 봤다. 국민들은 야 총선 때 한번 보자. 니들 잘났어 정말 그래 청와대에 붙어서 해라.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운영위원 국회입니다. 여기는 국회 여기가 무슨 뭐 정말 삼류 무슨 어쨌든 간에 삼류 패싸움 하는 것 같았어요. 박범계 의원의 그 질문 질의는 저도 국회의원 했지만 참 저게 뭐냐 저게 진짜. 어쨌든 그래서 오늘 매를 벌었다. 매를 벌었다. 저는 민주당이 매를 벌었습니다.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끝나봐야겠지만 오늘 밤에 또 뭐 터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터질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게 지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많이 봤다는 이 기사 예. 다른컨대란 말 쓰는 사람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 기자를 의심해야 돼요. 그냥 다른컨대 뭐 민간 사찰 없다.
그 민간 사찰은 없었지만 민간인 동향 파견이 있었는지, 그리고 야 의혹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 이게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뭘 청와대 반박했어요? 억지 주장했지. 그러니까 청와대 이게 무슨 사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이 글에 어쨌든 이걸 오늘 제일 많이 본 기사인데 이 기사에 화나요가 7,800건이 달렸고 댓글에 제일 처음이 그겁니다. 얼버무리던데 뭘 조목조목 반박이냐? 기자는 눈도 없냐?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개소리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했는데 그건 아니야. 우리는 그거 안 해.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당장 권력을 쥐고 있는 게 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이분들이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다음 대통령이 오면 이분들 청문회에 써야 되고 서야죠. 특검 쏴받고 받아야죠. 어딘가 가겠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오늘 보면서 화났지만 또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또 이해도 되고 한편 좀 안심이 됩니다. 무덤을 지네들이 파놨네요. 파놨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탓, 이명박 정부 탓. 아니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스크린 다 돼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 화나는 게 이거예요. 그 사람은 박근혜 정부 사람이었고 이명박 정부 사람인데 여기 들어와서 또 문제를 일으켰다. 그분은 공무원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일하던 공무원, 이명박 정부 때 일하던 공무원, 또 심지어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공무원들 아직도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당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야당 자신들이 야당할 때 있던 여당 공무원들 하여튼 공무원이죠. 그분들 자신 편 아니면 다 공무원 아니고 다 뭐 적폐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편가르기의 명수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가 질문하려고 안 그래도 예.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야당 뭐 XX들 오징어 인정만 실컷 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징어 인정이 뭐죠? 오징어 인상 빡세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오징어. 야당 XX들 오징어 인정만 실컷 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오징어 그 잘생긴 사람 옆에 조금 이제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 옆에 서면 오징어처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비교가 된다. 그러니까 요건 좀 한마디로 제가- 좀 비호감 인증했다 이런 거 아닌가요? 제가 요걸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물어본 거고. 어쨌든 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고 어쨌든 보면 참 이 국민들이 보면 참 답답한 겁니다. 이렇게 아니 무슨 조목조목 반박 무슨 뭐 다는 큰데 없다.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검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늘 보니까 하는 걸 보니까 그렇고 또 오늘 제가 열받았던 거는 그건 게 이 조국에 대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국에 대한 걸 하면서 이제 자꾸 나경원하고 대비시키는데 네. 조국이 오늘 삼인성호라는 뭐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들어오면서 삼인성호가 뭐냐면 그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든다 뭐 이런 건데 그 마치 이제 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그 모함이다 또는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건데 자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삼인성호 세 사람만 모으면 뭐 어쨌든 뭐 호랑이도 만든다더라는 네. 말을 하면서 어쨌든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거짓이라도 여러 명이 모이면 속는다고 한다면 3인이 누굴까? 문재인, 조국, 임종석이 만나면 강아지도 만들고 고양이도 만들고 이런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조국은 무슨 자기가 무슨 저 사자성어 뭐 병에 걸렸나? 그러니까 무슨 삼인성 오늘도 저 나경원 의원이 한 거는 저 양두구역입니다. 양두구역. 양두구역은 뭐냐면 아시죠? 예.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건데 그러면 청와대는 개고기 파는 데냐? 그렇죠. 차라리 미꾸라지를 판다고 해야 되지 않나? 오늘 강효상 의원은 또 미꾸라지 장사하냐? 뭐 주변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어쨌든 저는 사람을 갖다가 미꾸라지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청와대가 초탕집이라는데 오늘도 뭐 미꾸라지 연못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준이 떨어지는데 자꾸만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삼인성호 어쨌든 뭐 이쪽 사람들은 스타일리스트입니다. 본질보다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이렇게 뭐 예쁘게 꾸며서 빠져나가려고. 그리고 뭐 아까 보니까 이 반성하러 온 기미가 없어요. 조국이 들어와서 원내대표 뭐 만나고 뭐 등등 해가지고 나중에 들어올 때 웃으면서 들어왔다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들도 기사를 읽는 국민들은
화나죠. 화나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지금 웃음을 띠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화가 나 있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임종석, 한병도, 정무석 등등과 홍영표가 잠시만 환담하고 웃음을 띠고 조수석과 임 실장은 회의장에 들어섰다. 이게 이제 기사에 나온 건데, 전 뭐 장면은 못 봤지만, 참 그리고 화납니다. 네, 이런 것들 보면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것 모르고. 같고, 어쨌든간에 지금 오늘 뭐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이 떡밥을 깐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나 언론들이 그 다음을 못 한다면 장사 접어야 됩니다. 접어야죠. 예. 여기까지만 좀 전에 네, 네. 오징어 인증 말씀하셔서 예, 예. 좀 찾아봤더니만 요런 게 오징어 인증이래요. 예. 예. 요게 아시죠? 요게 여권에 있었던 김광진 의원이고 아는 분이네요. 예. 예. 젊은 사람인데 국회의원 됐어요. 그리고 옆에는 한 연예인인데 예. 네티즌들이 올렸어요. 보니 뭐냐면 오징어 인증이라는 게 이렇게 알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름 뭐 어디 가서 잘난 척 하는데 생긴 척 하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 오면 찌그러진다. 예, 그러니까 지네들이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국민들한테 오징어라고 보여줬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네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징어 인증하는 사람은 저희 나이 또래 아니고 젊은 분들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너희들 그렇게 잘난 척 해봐야 국민이 봤을 때는 오징어야 이거예요. 예. 아, 오징어 인증만 했군요. 오징어 인증.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언론의 평을 어떻게 쓰는지 이건 자유입니다. 내일 아침에 또 조선일보는 이렇게 쓰고 한겨레는 이렇게 쓰고 뭐 다 쓸 겁니다. 언론 자유니까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곳은 많죠. 신의 한 수. 예.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그 이야기 들었어요. 예. 아유,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지만 또 좀 푸시고 네. 또 다음 방송 또 준비하겠습니다. 그럼요. 오늘 1년 마지막 날인데 그러니까. 결산도 해야 되고 그렇죠. 내년도 준비해야 되고 맞습니다. 내년은 늘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예감이 예감이 듭니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참. 젊은 신세대 용어, 오징어 인증. 그래, 니네들 아무리 잘난 척하고 해봐야 국민들 봤을 땐 별거 아니야. 객관적으로 봤을 땐 별거 아니야. 이겁니다. 우리가 좀 힘을 좀 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무덤 팠으니까 자무자파, 자기 무덤 자기가 팠다. 이렇게 또 한자성어를 조국 수석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새해에는 100만 갈 수 있게 여러분들 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